2014년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바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의 한국 진출입니다. 지난 1월 아마존 한국법인의 대표가 선임되고 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채용하면서 그 행보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가구 기업의 공룡인 이케아에 이은 아마존의 한국 진출, 이 거대 공룡 기업들의 한국 진출 소식으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바로 아마존의 성공 DNA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라인 서점으로 알려져 있는 아마존, 그 아마존의 시작은 어떠했고 지금 과연 이 아마존의 세계적인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아마존은 창업한 지 이제 만 20년이 되는 세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입니다. 1994년에 창업을 했고요.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지금 세계 최대 이커머스 전문 업체로 발돋움했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모든 것을 판매하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1997년에 주식을 상장을 해서 현재 주가가 주당 한 370불 정도 이럴 만큼 시가총액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마존이 다루는 3대 사업 영역은 커머스, 컨텐츠, IT 서비스로 일컬어지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아주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1위로도 각종 매체에서 다뤄질 만큼 계속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네,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CEO 1위에 랭크된 게 바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넥스 스티브 잡스로도 불리우고 있는 바로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를 좀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제프 베조스는 64년생이죠. 1964년생으로 스탠퍼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전공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피텔에 입사해서 뱅커스 트러스트와 또 디이쇼에서 최연소 부사장으로 근무를 했었죠. 근데 그때부터 이미 이 인터넷 서점이라는 것을 구상하고 창업하기 위해 그만두고 나와서 바로 아마존을 창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격은 매우 소탈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직원들과 되게 소통을 잘하는, 그러면서도 또 때때로 아주 시니컬한 언행을 하는 그 지도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터 기반으로 경영을 하는 경영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을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 아마존의 성공을 이끈 핵심 요소로 이 책의 저자 브래드 스톤 기자는 고객 중심, 그리고 장기적 안목, 그리고 창조, 이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고객 중심주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마존 아주 재밌는 기업인데요. 네. 아마존의 미션을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고객 중심주의적인 기업이 되자라는 게 그 창업 미션에 들어있을 만큼 고객이라는 단어를 아마존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모든 사업 전략과 의사결정들이 고객을 바라보고 있느냐, 고객에게 얼마나 친화적이냐, 고객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느냐가 모든 의사결정의 1순위가 됩니다. 재미있는 일화로는 이제 회사 경영진 회의 때 빈자리 하나를 그 회의 자리에 두고 이 자리는 고객의 자리입니다 라는 인식하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주 고객 이러면 아마존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고객 중심적인 것에는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 안목, 당연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마존과의 접점 키워드인데요. 새로운 사업을 구성하고 또 출시할 때에는 단기적인 성과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떤 목을 매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시장 전체 사업을 바라보는 안목이 10년 정도를 내다보는 그런 멀리 내다보고 또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관점에서 남들보다 씨를 많이 뿌리고 빨리 거두는 것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씨앗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창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혁신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존이 아주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는
남들은 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것들이 변할지에 대해서 그 변화를 예상하고 사업 전략을 추진하는데 아마존은 변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에 그걸 더 맞춰주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창조적인 사업들을 개발하고 서비스에 집중하는 아주 큰 그런 키워드가 오늘의 성공을 만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이끌고 있는 아마존.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마존은 이 IT와 콘텐츠 그리고 커머스 이 세 영역을 모두 섭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월마트, IBM과 같은 각 산업 분야의 최고 기업들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텐데요. 아마존의 미래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아마존이 걸리지 않는 산업 영역이 없습니다. 네. 쇼핑, IT, 컨텐츠 모든 그 글로벌 리딩 기업들하고 각 부문별로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아마존을 대부분의 기업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특정한 분야에서만 어떤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힘을 낼 수 있는 여러 분야들이 같이 한꺼번에 아마존의 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구글, 월마트 같은 유통기업들, 또 IBM 같은 IT 서비스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아마존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1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존은 아주 과감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넘어지면 아니면 힘들어질 때 아마존은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Get Big Fast라는 그 슬로건도 그런 데서 다 연유를 하고 있는데요. 본업인 커머스 사업에 계속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익이 높은 컨텐츠와 IT 서비스를 신수종 사업으로 아마존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서로가 모두 다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사업 영역들이 다 연결고리를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잘 맺고 있는 게 아마존의 사업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톱니바퀴처럼 아주 잘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아마존이 드디어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행보 그리고 그 파장 그리고 영향력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마존 사업의 3대 축이 IT, 컨텐츠, 커머스 영역입니다. 현재 한국에는 IT 서비스 부문만 들어와 있는데요. 곧 쇼핑 쪽, 그 다음에 컨텐츠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두 개 같이 다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면 사업 전 영역에서 국내의 기존 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객 중심적으로 아주 서비스를 잘하는 회사, 또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들은 아마존과 아주 좋은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건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오히려 커머스, 쇼핑이 먼저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고객 기반이 많이 였기 때문에 컨텐츠 중심으로 아마존이 기존에 들어왔던 IT 사업과 함께 시너지를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쇼핑은 조금 후순위로 들어오고 컨텐츠가 먼저 들어올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전자책 킨들, 그다음 태블릿 킨들 파이어 같은 디바이스와 컨텐츠를 아주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편리하게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거대 왕국 아마존. 그들의 고객 중심주의는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빛을 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업과 IT 업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의 역사와 또 천재 CEO라 불리우는 제프 베조스의 이야기를 통해 혁신을 이끌고 있는 아마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